이연의 조선식 프로포즈 어떠셨나요? 처형물을 칠 때 정말 이연이 지영한테 제대로 빠졌구나 싶었어요. 약간은 오글거렸던 이 장면,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의 복선이었다는 거 눈치채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지영은 모진 고신을 견뎌내고 이연과 함께 3일 밤낮 영구의 영구를 거듭한 끝에 진명대군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연과 지영은 뒤집어졌다 잡았다 하면서 또다시 꽁냥꽁냥 보는 내내 심장이 바운스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어울리고 몰입이 잘 되는지. 게다가 왕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실제 연산군도 훈남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선대왕들이 후덕한 이미지였다면 연산군은 마르고 쭈뻗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고편에서 정말 궁금한 장면이 등장하죠. 이연의 외할머니가 인형을 꼭 안고 있는데 제산대군이 그 인형 속에 다름 아닌 패비 윤씨, 그러니까 이연의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살벌해지죠. 오늘은 이 피 묻은 적삼과 처형무 가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이연과 지영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안고 있던 인형 속 적삼은 이연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릴 폭탄 같은 장치로 보여요. 제산대군의 계획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죠. 왕을 이성 잃은 군주로 만들어서 반정의 명분을 세우려는 겁니다. 어미의 적삼으로 자극해서 광폭시키고 폭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죠. 결국 외할머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적삼의 존재를 이연에게 알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피비린내 나는 난도질과 방화를 연출해 이연의 이성을 잃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왕에게 덮어 씌우려 하겠죠. 연지영의 납치, 피 묻은 칼, 시신이 나뒹구는 궁궐. 예고편이 보여준 모든 장면은 결국 제산대군의 거대한 함정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과연 왕 이연은 제산대군의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폭군으로 추락해버릴지. 그리고 지영이야말로 갑자사화를 막아낼 유일한 매개체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고편 속 칼을 휘두르는 사람 과연 진짜 이연일까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처형무 장면, 사실 이 복선을 위해 깔아둔 장치일지도 몰라요. 예고 영상을 보면 칼을 든 사람이 처형무 가면을 쓰고 있죠. 왕이 앞뒤 안 보고 칼을 휘두르면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돌직구 같은 이연의 성격에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칼을 휘두른 거는 이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군가 이연인 것처럼 꾸며야만 했던 상황, 그걸 위해 가면을 쓴 건데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처음엔 공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는데 공길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요. 누이를 죽인 건 이연이 아니고 강목주라는 걸. 그렇다면 복수를 할 이유가 없죠. 결국 진짜 범인은 제산대군 진영의 누군가일 겁니다. 연출을 생각해보면 어두운 복도나 연회장 뒤편에 가면을 쓴 채 칼을 뽑아들고 이연에 동선하고 절묘하게 맞물리는 사건을 터뜨리죠. 이연이 이 근처에 있었으니 목격자들은 당연히 혼동할 거고, 제산대군의 목적은 단 하나, 왕이 칼부림을 했다는 반정의 명분, 이연을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겁니다. 패비 윤씨의 적삼으로 이연을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짜 이연을 내세워 칼부림을 연출해 물적 증거까지 쌓죠. 이중 함정을 만들고 제산대군은 정말 무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불길 속에서 절규하는 이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제산대군은 연지영 덕분에 이연의 폭발이 가라앉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폭군의 명분을 되살리려 지영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지영을 납치하고 죽은 것처럼 꾸몄던 거죠. 불길 속에서 이연은 지영이 죽었다고 믿으며 완전히 무너집니다. 슬픔 속에서 이연은 망운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 가기 시작해요. 이 글을 본다면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죽은 지영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하 왜 울고 계십니까? 하며 지영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온 거죠.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복잡해요. 이 지옥 같은 조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끌어안죠.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하지만 기쁨은 잠시. 지영은 이연이 쓰고 있던 망운록을 보게 되고 이거 망운록 아니냐며 돌아갈 수 있겠다고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지영을 보고 이연은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지영의 표정을 보고 이별을 직감합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음모 속에서 더 이상 지영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이연은 결국 망운록을 내어주며 말하죠. 너만 무사할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참으려 합니다. 시청자 모두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작별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지영은 망원록을 품고 타임슬립을 시작하죠. 눈을 떠보니 프랑스의 한 병원. 지영은 곧장 검색을 해봅니다. 폭군 연희군. 이곳에 잠들다. 결국 역사를 바꾸지 못했음을 깨닫고 목 놓아 울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지영은 미슐랭 3스타 헤드 셰프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궁중 요리를 접목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한 남자가 지영 앞에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대령 쑥쑥. 지영은 눈과 손이 떨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연희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신가요? 분명 이번 주 폭군의 셰프는 눈물을 펑펑 쏟을 만한 전개가 나오겠지만 저는 결코 새드엔딩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유쾌하고 흥미로운 흐름을 마지막에 뒤엎어버리진 않겠죠. 오히려 시즌2 문을 여는 결말이 될 겁니다. 현생으로 돌아온 지영, 그리고 운명처럼 뒤따라온 이현. 그날을 기다려봐요.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